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아침 10시 28분입니다. 늦잠을 좀 자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금요일날 마감부터 얼른 볼게요. 자, 일단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하락이 멈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금요일날 밤 마감이,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요건 것 같다라는 거. 미국이 3월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급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급반등 줬다가 급반등을 멈췄는데, 여기서 이제 어젯밤에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아래쪽으로 세게 가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힘 겨루기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힘을 겨루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최소한 당장 빠지겠다는 의지는 안 보였으니까 어젯밤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재료가 시장을 움직였냐, 뭐 제 생각에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핑계 정도는 제공을 했겠죠.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하고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 다 고용지표인데 둘 다 예상치에 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진 않은 상태로 그냥 적당히 부합했고요. 시장은 뭐 실업률이 뭐 조금 개선됐다. 3.72 실업률 예상치였는데 3.6 나왔다. 야, 강력한 고용 성장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일단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좋다. 고용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은 거다. 근데 경제 좋긴 한데 경제 좋으면 긴축도 해야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약간 시장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혼조하게 혹은 상승 마감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제 갈 길을 좀 못 찾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강력한 욕심과 지난 몇 년간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십몇 년간 이어져온 상승을 끝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욕심과 관성, 뒤에서부터 쭉 밀려오는 이런 관성,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쉽게 여기쯤에서 이 상승을 완전 멈출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긴축 우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만할 건가, 아니면 계속 욕심이나 실업률이 좋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건가. 주식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의 고민은 제 생각엔 약간 좀, 네, 뭐 저의 생각은 뭐 그렇다라는 거죠. 저의 생각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채권 시장이 맛이 가는 와중에 주식시장의 저런 고민은 별 의미 없는 고민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간 일단 겉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명확하죠. 고용시장 빵빵하니 회복 잘 됐네. 그런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게 없구나. 신나게 금리 올리겠구나. 당연히 채권 금리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금리차,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다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공식적으로 종가상으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의미 있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무슨 일이 반응이 일어났고, 오늘부터 6개월 내로 이제 혹은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전됐다고 앞으로 6개월 내내 앞으로 6개월 내에 뭐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다? 얘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시점,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다가 위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명제는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역전됐다. 어차피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역전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이제 돌아설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 차분하게 돌아서는 순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돌아서려면 시간이 조금 좀 걸릴 것 같긴 하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진행되는 기울기로 봐서는 이제 조만간 끝나가기는 해 보입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모든 시세가 언더슈팅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거하고 이것도 대충 일맥상통하긴 해요. 얘도 어떤 그런 거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기울기 없었다가 기울기가 생기고 기울기가 또다시 생기고 가팔라지고 그죠? 가팔라지다가 이제 글쎄요, 언더슈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언더슈팅이 더 나와서 완전 아래쪽으로 한번 더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고, 아무튼간 뭐 대충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기울기가 살살살살살살 가팔라지는 이런 모습들, 어떤 시세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들은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미국 주식시장 내용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이라고요. 빠지다 말았다고요. 예. 뭐 중요한 자리들 지지력만 보여주고 빠지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생각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요렇게 박스 들일 수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여기 아직 저항 테스트, 여기서 어떤 매집의 패턴이 보이진 않았다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글쎄요, 뭐 실제로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안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숫자만 다르지 대충 저항 여기 세팅하고 여기 세팅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박스 하단이 여기쯤이겠구나,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시면서 보다 반등시 매도 전략, 위로 올라오면 한 숟가락씩 얹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관점에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당장 죽겠다는 건 아니니까, 얘도 시장이 당장 죽는다는 건 뭐예요? 빅스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데 당장 이렇게 올라올 생각은 없어 보이죠. 어젯밤에 음봉으로 위에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올라올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 또 다시 지지력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죽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지지력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싸움이 될 거죠. 이번 주 싸움은 뭐다? S&P나 나스닥의 어떤 저항 테스트 혹은 뭐 빅스 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하게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딱히 경제지표 발표 이슈는 아직까지 뭐 없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는 수요일날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좀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FOMC 의사록 공개, 요거. 그러니까 지난번 FOMC, 3월 FOMC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했나라는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수요일 밤에, 한국에는 이게 목요일날 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밤에 당연히 긴축으려 하니까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특별히 이상한 거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밤에 이제 뭐 저항 테스트 이런 거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갭 하락 출발해 갖고, 그죠? 지금 또 양봉 달고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매일매일 봉의 어떤 그런 그림은요. 아무튼 저항이 어디 있다? 일단 365도 다시 못 넘어왔다. 저항 어디 만들었다? 367에다 저항 만들고 나서 일단 아래쪽으로 조금씩 쏟아지고 있다. 근데 뭐 이거 딱히 뭐 드릴 말씀 없어요. 뭐 그냥 각자 편안하게 대응하세요. 이거 뭐 지금 한국은 워낙 변동성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천천히 뭐 매일매일 뭐 분할로 하시든지, 뭐 맨날 드렸던 이야기, 뭐 시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코스닥 150도 1330이라는 자리 이야기 해드렸죠.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못 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얘도 지금 답답합니다. 아마 좀 당분간 계속 답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답답할 수 있을지 몰라. 왜냐면 미국도 이제 힘겨루게 하겠다라고 어젯밤에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한국도 그죠? 아무래도 힘겨루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는 오늘 저점을 낮춘 모양이네요. 그죠? 지난번 저점이 38,700원이었는데 38,600원 터치했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주도주가 이렇게 축축축 처지면은 모양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38,600원, 그죠? 38,600원. 이제 지난번 자리 38,600원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별로 지지력이 일단 보이진 않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